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수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위한 공인중개사 기초영어 제1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편입니다. 먼저 186조와 187조 두 조문을 보겠습니다. 자,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음 187조 상속 공용징수가 수용입니다.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처분할 때는 등기하란 말이죠. 즉 세금 내란 말입니다. 세금 내야 등기해 주니까 세금 내서 등기하고 처분합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되는데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186조는 부동산 물권 변동 원인이 법률행위고 187조는 법률 규정이 됩니다. 여러분 186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파는 사람이 매도인,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면 이 매매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누가 시켰나요? 갑과 을이 원했나요? 갑과 을이 원했죠. 의사에 따라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럼 매수인 을이 법률 행위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야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돈을 10원도 안 줬더라도 소유권 등기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대로 을이 돈을 다 줬더라도 아직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이어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계약합니다. 그럼 전세권 계약은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갑과 을이 원했습니까? 둘이 원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 행위입니다. 그럼 우리 법률 행위로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전세권 등기해야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 갑소유 부동산을 을은행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럼 저당권 계약은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둘이 원했죠. 갑도 그 많은 은행 중에서 을은행을 원했고 을도 X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할 의사가 있죠. 둘이 의사에 따라 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우리 법률행위로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저당권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증여계약 체결합니다. 이것도 둘이 원해서 한 법률행위가 되죠. 따라서 을이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이 등기해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상 법률행위 원인일 때 등기해야 됩니다. 186조였습니다. 한편 187조를 보겠습니다. 이제 갑이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 X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그럼 아버지 재산이 자식 을에게 상속될 수 있죠. 이때 이건 법률 규정입니다. 아버지가 을에게 줄한 적 없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죠. 그럼 상속법에서 상속순위 1순위가 직계 피속 자식입니다. 이렇게 상속법, 법 규정에 따라서 을에게 X부동산이 넘어올 수 있죠. 이건 법률 규정입니다. 이때 죽은 아버지가 피상속인이고 이제 자식 을이 땡 잡았죠. 이자가 상속이 됩니다. 그럼 을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X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 없이 아버지 죽자마자 무조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 등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아버지, 즉 피상속인 사망하면 바로 을에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다음 갑소유 부동산이 경매 나와서 을이 경매받습니다. 그럼 경매받은 자를 경락인 또는 매수인이라죠. 그럼 경매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이건 법률 규정이죠. 설마 갑이 자기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기를 원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민사집행법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갑 재산을 강제로 뺏어오는 법률 규정입니다.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하려면 법원에 경락대금, 즉 매각대금 완납하면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는 법원이 나중에 을에게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곧바로 물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유인 분할을 좀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토지라면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합니다. 공유는 지분이 있거든요. 지분 2분의 1씩 똑같다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합니다. 그럼 분할은 협의 분할 원칙인데 협의가 뭐죠? 합의, 이게 법률행위죠. 협의가 당사자 갑과 을이 원했다, 의사했다라는 거라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빨강색처럼 왼쪽은 갑, 오른쪽은 을이 분할하기로 협의했다. 이건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분할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이 분할됩니다. 법률행위라 186조에 따라서 분할 등기해야 소유권이 분할됩니다. 근데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죠. 협의가 잘 안 되면 법원에 오면 법원에서 재판으로 분할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래요. 자, 초록색. 그럼 이렇게 쪼개세요를 왼쪽이 갑, 오른쪽이 을이 가지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 이런 판결을 형성 판결 그래요. 즉 판결로서 권리관계를 형성해 주었다 해서 이게 형성 판결입니다. 그럼 이때 형성 판결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지금 분할 당사자가 갑과 을인데 갑과 을 의사에 따랐습니까? 판사의 의사에 따랐습니까? 갑과 을 의사 무시하고 판사, 제3자가 쪼갰죠.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 의사 무관한 법률 행위입니다. 이때는 등기 없이 판결 확정 시, 확정 판결 시 분할 효력이 생깁니다. 분할 등기는 나중에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우리 시험 범위의 유일한 형성 판결이고 이건 등기 없이 확정 판결 시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판결을 좀 정리해 봅니다. 판결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두 가지는 부동산이라면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하는데 형성 판결만 등기 없입니다. 그럼 이행 판결이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행 판결 제목을 잘 보세요. 뭘 이행하라는 거죠? 이행 판결, 뭘 이행해요? 당신들이 한 그 매매계약, 그 법률행위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행위라 결국 등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매수인 을이 매매대금 다 지급했어요. 그럼 갑은 돈 받았으니까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해야겠죠. 근데 갑이 심술궂게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송을 해서 판사님, 내가 돈 주는데 갑이 등기를 안 넘깁니다라고 입증하면 판사가 뭐라 할까요? 매도인 갑은 돈을 받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결에 떨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 소송에서 우리 승소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과 을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인데 갑이 지금 등기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럼 갑 협조에 대신하는 이행 판결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을 혼자 이행 판결 받았죠? 이거 가지고 혼자 가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해야 우리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매매가 나왔잖아요. 그럼 법률행위는 무조건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행 판결이 법률행위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등기해야 됩니다.
네, 뭐가 등기 없이죠? 형성 판결입니다. 이 판결 세 가지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 물권이 변동할 때 등기를 유효하는가, 유효하지 않는가를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